일단 타격이 첫 번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레슬링이나 유도 이건 당연히 너무 살인적인 무서운 무술이고 매트에서 사람을 던지고 찍고 하는 스포츠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스팔트가 맨 바닥이어봐 1초 컷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절대 안 싸우는 거야. 아니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복싱을 했는데 밖에서 싸우고 다닌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대장입니다. 거기에 내가 처음 유튜브 나왔을 때 이제 5,000전이라고 했었죠. 네. 5,000전. 그냥 진짜 막 일반 사람들이랑 5,000번을 싸웠다. 미친놈이지. 그거는 진짜 깜빵에서 평생을 써가야 되는 전력인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5,000번은 솔직히 약간의 좀 재밌으라고 한 것도 좀 있고 하나의 또 메시지를 좀 담은 거지. 알아들으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싸운 게 일단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랑은 싸우는 거는 결코 단 한 번도 없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불량스러운 일단 막 문신이 어마어마하고 불량스럽고 막 오염물질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뭐 깡패 같은 건달 같은 그런 사람들과 많이 대치를 했죠. 그래야지 제 문신이다 때려야지 이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되게 불편한 행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상무지구라는 곳이 광주에 너무 무법천지였거든. 정말 거기는 막 여러 지역의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하는 곳이라서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무법천지여가지고 막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 거기 막 진짜 붐비고 막 이럴 때라 타지에서도 올라온 사람들 많은데 딱 봐도 그냥 건들건들함이 우리 상상을 지나치는 거지. 막 그분들 보통 이러고 다니더라고. 아래로 좀 깔아보려고. 이런 사람들이 물을 흐리니까 이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되게 좀 편하게 놀 수 있는 곳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보안관처럼 야 하지마 이렇게는 못하지. 근데 보통 막 큰 행패를 부리거나 아니면 막 뭔가 안 좋은 형태를 할 때 나랑 뭔가 사연이 생기면 뭐 사과를 하고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좀 까불더라고. 그래서 제압이 안 돼. 말로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해도 그러면은 저 등치 좀 있는데 오히려 나를 더 잡아먹으려고 일로 와봐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한 두세 번 사과까지 하면 그냥 지나갈 수는 없거든. 왜냐면 좀 순하게 생겼고 좀 이렇게 착하게 생겼지만 너는 이런 사람들도 무서운 걸 알아야겠다 막 이런 게 있었던 거지.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꼭 그런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 만인 앞에서 문신을 까기 시작해요. 막. 진짜 싸움이 딱 나면 옷을 벗더라고 보통. 자기 막 이레짐이 문신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나는 이런 메시지라 생각해. 살려주세요. 저기요 여러분들 저 싸움 났어요. 봐주세요. 경찰 신고 좀 해주세요. 또 하나로는 나 일반 사람 아니야. 문신했잖아. 무서워. 건들지 마. 너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메시지인 거야. 나한테는 나 문신 있으니까 건들지 마. 제발 살려줘. 막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은 좀 고쳐줘야 되잖아. 저는 그런 강한 척을 하는 애들 보면 나는 강한 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강한 척을 하는 사람은 혼이 나야 돼. 나는 진짜 눈누이가 좀 세거든. 주먹으로 덤비면 주먹으로 혼나야지 저 사람이 문신이 없고 뭐 깡패나 건달이 아니고 하더라도 무섭게 생기지 않아도 저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많구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보통 이제 무각사로 데리고 가지. 왜냐면 그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싸우려고 하거든. 말려줘야 돼 누가. 무서운 거야. 근데 무각사는 산이잖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무각사에 막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상무지구 메인에서 한 200m만 가면은 무각사예요. 한 5분 올라가면 그냥 주차장 엄청 큰 게 있어. 거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거든. 물론 나도 갈 때 겁나긴 하지. 근데 그래도 데리고 가면 막 뒤에 오면서 너 몇 살이냐 어디 생활하냐 너 누구 아냐 누구 아냐 막 계속 이러는 거야. 그 말이 뭔 말이야.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제발 혹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거거든. 몰라 나는 나이도 없고 뭣도 없고 야 올라가서 붙어 이런 건 거지. 가면은 이제 뭐 진짜 열심히 또 하다 보면 KO 되면 또 혹시나 다쳤을까 봐 기절하면은 또 막 깨워가지고 병원 갑시다 하면은 졌습니다. 이렇게 남자답게 보통 대부분이 다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 길면은 한 5분도 가는 것 같아요. 그 5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 경기의 5분이 아닌 거야. 5분은 야야야 막 이런 거 있지. 이런 제스처로 한 4분 30초 가고 시작하면 한 10초 만에 끝나는 것 같아 보통. 90% 이상 있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일반인들끼리 싸움이면 체급이 한 90% 이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190이가 엄청 유리하지 않을까? 잘 모르겠지만 최용만도 학창시절에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다 했거든. 근데 스포츠도 안 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때리는데 가버리잖아. 사과를 이렇게 터트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근육량이나 뭐 근력이나 뭐 인대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라 가지고 힘들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니까 뭐 만두기 당연히 그분들은 진짜 엄청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 그분은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뭐 근육이 있고 덩치 큰 사람도 무조건 조심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혈압이 생긴 사람도 조심하는 게 맞고. 근데 사람은 다 조심해야지. 서로 조심해야지. 저 사람은 내가 만두기니까 피하고 뭐 일로 와봐 이거는 아니잖아. 뭔지 알겠죠? 이게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진짜 까부는 사람들이 좀 걸렁걸렁 되는 사람들이 진짜 죽기 싫으면 피해야 될 사람 당연히 운동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피해야 되고. 근데 나같이 운동
운동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돼지 아니야. 그런 사람들도 무서운 사람 많다. 그 잘 봐야 돼. 보면 뭐 지금까지 계속 챔피언들이나 뭐 외국의 챔피언 이런 사람들 보면 무섭게 생긴 사람 없어. 귀 빼면 만두기가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뭐 챔피언이라든지 프로 선수들 중에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학교 짱이었다든지 일진이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학교에서 약간의 좀 학폭을 당했던 사람이라든지 조용하게 지내던 사람이 훨씬 많아. 비율이 뭔지 알겠죠? 스포츠는 육체적으로 타고난 것도 난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마음속으로 강한 거지. 내적으로 멘탈도. 그러니까 챔피언들 보면은 뭐 인터뷰할 때 보면 아니요 저는 학폭도 당했고 그냥 이런 조용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 근데 길거리에서 보면은 나랑 지금 같이 운동하는 그 복싱 친구들도 보면 얘들 말짱하잖아. 외적으로 잘생긴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 근데 보면은 근육도 이런 것도 없어. 빨라야 되니까 근육을 부피를 못 키운단 말이야. 근데 운동량은 어마어마하잖아. 그런 애들 보면은 밖에서 엄청 시비를 잘 걸릴 것 같은 거야. 근데 만나면 죽는 거야. 나 같은 덩치 애들도 막 한 120kg 나가도 걔가 65kg, 70kg 이 정도 되는데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야. 얼굴은 맷집이었거든. 턱은 맞으면 맷집이 없어. 그냥 맞으면 좀 더 단단한 뿐이지. 회복이 조금 더 기절할 거 약간 기절 안 할 수 있는 거지만 맞으면 그냥 떨어지거든. 살벌하지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누구한테도 시비를 거는 건 오히려 자기를 깎아먹고 쭉을 당할 수 있다. 잘 봐야 돼. 등치 크고 까부는 사람들. 딱 길거리 왔을 때 저 뭐야 빼빼대고 아무것도 아니고 한 대 복싱 보여봐. 그러니까 아무도 건들면 안 돼. 진짜 큰일 나. 요즘에는 운동이 또 되게 평준화돼 있잖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배운 사람한테는 절대 안 돼. 배운 사람은. 일반 사람들보다 무조건 유리하죠. 힘이 어마어마하잖아. 막 다 뽑아버리고 할 수 있으니까 엄청 유리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100% 유리하다 생각해요. 나는 복싱을 하고 복싱을 좋아해서도 있겠지만 복싱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복싱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일단 타격이 첫 번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레슬링이나 유도 이런 당연히 너무 살인적인 무서운 무술이고 매트에서 사람을 던지고 찍고 하는 스포츠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스팔트가 맨 바닥이어봐 1초 컷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절대 안 싸우는 거야. 아니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복싱을 했는데 밖에서 싸우고 다닌다. 얘는 운동을 아마 되게 짧은 기간 한 친구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 왜냐면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알게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빵빵 쳤는데 얘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글러브 이만한 거 끼고 헤드기어였는데 떨어지는 거야. 그래? 자신감이 있을 수 있지. 젊은 친구들이 뭐 나이가 좀 있으면 절대 그런 생각을 당연히 안 하게 되지만 뭐 10대나 20대 초반 혈기왕성한 나이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막 빵빵 때려 떨어지면 뭐야 이거 맨주먹이 죽겠는데? 그럼 내가 학교 짱이야? 이렇게 돼서 싸움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뭔가에 뭐 관장님이나 뭐 아버지 같은 운동하신 분이 주위에 있다면 교육을 듣겠지. 너가 왜 이렇게 싸면 안 되는지를, 너가 이 주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된다. 스스로 깨우쳐야 돼. 근데 그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멘탈을 잡는데. 왜냐면 이게 좀 하다 보니까 나도 느낀 건데 진짜 세졌는데 장난 아닌데 하다 보니까 바로 무서워지는 거야. 내가 만약에 20대 때 그렇게 뭐 5천전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과거에 그 깡패들을 때렸을 때 만약에 내가 이 복싱을 했더라면 그 주먹을 얘한테 날면 얘는 죽을 거 아니야. 진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내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 사람 인생 끝나는 거고 내 인생 끝나는 거고 슬퍼할 사람도 많은 거고 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운동을 좀 배우고 깨우침이 있는 기간의 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절대 밖에서 싸울 일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는 것 같아요. 말이 많죠. 말이 많은 게 나도 카메라 돌면 말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래. 이게 강박이 좀 생긴 것 같아. 오디오가 비면 안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전문적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해보다 보니까 신경을 좀 쓰게 되더라고. 왜냐면 다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은 뭘 볼 거야. 구독자들은 스킵을 하잖아. 그게 안 하려면 중요한 말들을 해야 되고 재밌는 말들을 좀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말이 많은 건데 내가 강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어디 생활하냐? 너는 어디서 좀 했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괜히. 근데 진짜 강한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 결과는 뻔하거든. 쟤는 나한테 한 대 맞으면 죽을 건데 기절할 건데 이걸 아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내려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나 피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객기도 많지. 유튜브에 나와서 말이 많은 사람들이 약하다는 게 아니야. 유튜브는 특정 플랫폼에 대한 그게 좀 세잖아. 말이 없고 싸우면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 약간 트래시 토크도 좀 해야 되고 재밌는 도발도 해줘야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파이터들이 약하다는 게 절대 아니고 특정된 그런 플랫폼에 대한 그런 성향이니까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 길거리에서 한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좀 강한 척 있잖아. 막 테이블을 막 뒤집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아무래도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충분히 상대에 따라 이거 너무 케바케여가지고 야문 척만 하는 일반인들이다 그러면 3명 4명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막 그런 외국 영상들 있잖아요. 복서야 딱 봐도 복서는 5명 붙었는데도 다 KO 시키더라고. 보면서 깜짝 놀라겠는데 이게 너무 케바케인 것 같아요.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그러지 않을까요? 나도 근데 옛날 이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운동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항상 생각했던 게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 무서운 일들도 많고 진짜 흉기 들고 골목에 있다가 뭐 이런 일들이 많잖아. 근데 나를 갑자기 죽이는 막 묻지마
어쩔 수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어디 막 되게 한적한 곳에 산책을 하고 있다 치자고.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갔어. 여행을 가는데 강원도야. 근데 산책했는데 이제 해가 딱 뉘엿뉘엿 질 무렵이야. 근데 산책을 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짜잔 하면서 한 4명이 불량배들이 왔어. 이거 어떡해. 진짜로 너무 끔찍하잖아. 내 사람을 지킬 만큼의 몸은 강해야 되잖아. 와, 근데 내가 얘네들 지면 진짜 상상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 정도로 자기 방어는 할 줄 아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장치하고 있는 게 나는 무조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 뉴스를 볼 때마다 좀 무서우니까 그러게 되더라고. 다수. 왜냐면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 내가. 복싱은 거리 조절이 되게 가능하잖아. 되게 잘하고 그런 게 필요한 운동이고 하니까는 들어오면 내가 빵빵 치면 떨어지면 다른 애가 와도 또 때릴 주먹이 있다고. 이게 견제가 가능하다고. 근데 레슬링은 한 명을 잡고 뭘 해야 되잖아.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1대1에선 거의 최강인데, 레슬링이나 유도나 거의 최강인데 내가 하고 있을 때 혹시나 민첩한 상대의 나쁜 악당들이 나를 태클해버리면 이거는 답이 없어지잖아. 왜냐면 아무리 힘이 세도 성이 2-3명이 붙은 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타격 스포츠가 가장 방어하는데 다수를 상대하기에는 좀 유리하지 않나. 이것도 케바케일 텐데, 와, 이 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그거니까. 일단 상대하는 사람도 엄청난 숙련도와 멘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 상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를 그냥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면 도망치는 게 최우선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 신림 그런 사건처럼, 아니 어떤 사건이 있어.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거는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내가 도망치면 다른 사람들이 좀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나라면 진짜 무슨 포대기를 갖고 가서라도 뭔가를 좀 할 것 같아. 진짜 막대기를 들고 가서라도 뭔가 경찰분들이 오기 전까지 제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한번 해봤던 사건이에요. 10% 미만이지 않을까? 근데 칼 있는 애가 예를 들어서 막 싹싹 이게 아니야. 막 이래. 이러면 상황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 그거 너무 케바케긴 한데, 근데 아마 10% 미만이지 않을까? 무조건 도망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냥 멘탈 아닐까요? 나는 강하다. 나는 리더다. 그리고 제가 또 학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준비를 되게 많이 해놨으니까 까불지 마세요, 악플러들. 왜냐면 이게 나는 웬만하면 좋은 게 좋다는 좀 그런 마인드거든요.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하는 악플러들을 보면 바로 대응을 해요. 그 다음에 저한테 굉장히 많은 격투기 카페들이랑 제 지인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정보를 싹 수집해가지고 저한테 다 줘요. 내가 들어가 보자니 뭐 이종 격투기 카페라든지 무슨 카페라든지 이런 데를 싹 훑어가지고 다 줘요. 큰일 나요. 없는 사실을 진짜인 것 마냥 카더라 통신들 있잖아요. 오대장 학폭 있다던데? 학폭 있던 데가 되는 거야 이제. 그 특정 아이디가 몇 개가 옮기더라고. 싹 찾아놨으니까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싹 모아놓고 있는 건데, 저는 다 조치를 취할 거고, 그 조치를 취해서 합의금을 받는다면 되게 좋은 컨텐츠를 하러 돌아다닐 거예요. 불우한 이웃도 도우러 다닐 거고, 연탄 배달도 할 거고. 나한테 너무 고마운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사람이지. 근데 진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댓글이 하나가 사람을 죽이거든. 저는 바로 대응해요. 댓글 일단 달아요. 캡처해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 특징이 또 있더라고. 아, 그래요? 당신이 없는 사실을 허위사실로 유포하거나 옮긴 거면 처벌을 받을 거예요. 캡처하면 다 삭제. 그 사람들은 다 지우더라고. 난 다 캡처했지 이미.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진짜라면 내가 인정하겠다고.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자면, 뭐 저도 학창 시절에 되게 착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싸움도 했었고, 확실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조그마거나 싸움을 하지 않을 친구들, 약한 친구들은 때리지 않았어요. 진짜로 이건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 있으면 딱 자기가 누구라고 까고 얘기해봐. 근데 무조건 사과할게. 진짜로. 내 성향을 알면 그러지 않을 거고. 때린 사람들이 있죠. 없다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짱이겠지. 싸웠으니까. 일단 그 친구들한테 되게 미안한데, 그 친구들 보통 각 반의 짱이던가 일진들이던가 뭐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이런 친구들이어가지고 절대 폭력은 정당화가 될 수가 없다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 방위만 빼고 그럴 수 있지만, 근데 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착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다 그냥 고백하는 거야. 다른 학교랑도 싸움도 많이 했고, 나한테 맞았다고 올라온 애들은 다 일진이었던 거야. 같이 논 친구들이야. 우리의 영역이 있잖아. 일진들인데 나는 나쁜 일진들이 싫어했어요. 학교에 왕따가 있는 게 되게 싫어했거든.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친구들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낄 수 있지. 왜냐면 얘기를 항상 하지. 야, 강한 척 하지 마.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 쥐가 뭔디? 선생도 아니고 약한 애들 때리지 마. 뭐 예를 들어서 신희 씨가 딱 화장실에 가는데 옆반을 딱 봤어. 근데 이 빡빡 치는 판치기 뭐 이런 걸 했어. 근데 이걸 하고 있으면 보면 되게 뭐랄까 공평하지가 않아. 졌으면 2배, 또 지면 4배
막 이렇게 거는 거야. 근데 그게 나는 그냥 싫은 거야. 하는 게 좀 잘못되긴 했지만 싫은 거야. 그럼 들어가가지고 야이씨 하지마 하고 내가 막 다시 뭐 해가지고 다 따분다든지 해갖고 네 본전 얼마야 뭐 조금 준다든지 이런 거를 하면 그 친구들은 그 각 반의 일진들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낄 수가 있지. 눈을 안 맞추면 되는 것 같아 일단. 내가 보면 그 사람들 특징이 있어.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술을 먹고 있다고. 모든 상황은 거의 대부분이 술인 것 같아. 이렇게 옆 테이블이야. 이렇게 먹고 있어. 막 먹고 있다가 눈이 마주친 거야 한번. 먹고 있다가 야 씨. 꼬라본디? 이게 되는 것 같아. 보통 보면. 그러다가 이제 찌릿하면 뭘 쳐다보냐? 여기서 안 쳐다보면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또라이들이 덤비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보통 남자들은 그렇게 불꽃이 한번 튀지 않나. 뭐 혈기왕성할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 있지는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라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피하면 딴 놈한테 또 싸울 걸 거 아니야. 딴 사람한테. 답이 없다. 요즘 그런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무서워요. 일단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이고 진짜 모든 사람이 피해야 되는 부류인데 선동질하는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이에요. 히틀러가 왜 독재자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알아요? 선동으로 올라간 거야. 걔 이걸로 올라갔거든? 뭘 엄청난 그것도 아니야. 진짜 선동질을 잘해가지고 이걸로 올라간 건데 그만큼 선동이 세계 대전을 일으킬 만큼 위험한 거거든. 근데 주위에 보면 선동질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위험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그 전에도 항상 프로들이랑 스파링을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전혀 부담 없이 나갔는데 놀랬던 거죠. 사우스포더라고. 왼손잡이더라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왼손잡이는 전혀 다른 복싱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복싱을 거꾸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당황했어요. 왜냐면 난 프로 자신 있었거든. 원래 자신감 있어야 되니까. 자신 있어갖고 좀 재밌는 경기를 하러 나갔는데 그냥 너무 잘하는 거야, 문호가. 박문호 선수가 너무 잘하고 그다음 왼손잡이에 대한 준비가 아예 안 된 상태에서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배움은 못 이긴다니까. 난 또 느꼈어. 배운 거는 못 이긴다. 배우는 게 최고다. 프로랑 하면 완전히 다르죠. 눈빛부터 다르고 되게 예의 바로 막 서는 사람인데 스파링 시작해서 눈빛이 사슴에서 사자가 되는 눈빛? 그냥 딱 그게 딱 있는 것 같아. 그게 초반에 복싱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까지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완전 다른 사람? 링의 분위기를 압도하더라고. 진짜 딱 보면 무섭다. 움츠러지게 만드는 거야. 눈빛 하나만으로도. 대단하더라고. 그게 프로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눈빛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 같아. 링 안에서만 있는 사람들끼리만 느끼는 거지. 가면은 뭐가 느껴지냐면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야 이제. 상대방 손소리와 내 숨소리밖에 안 들리고 그 눈빛 그다음에 막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아우라 그다음 포스 막 이런 게 섞인다고 막. 내가 기가 세냐 너가 기가 세냐 이거를 막 하는 그 분위기가 있거든.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상대를 코너로 모으는 가장 그런 카리스마인 것 같아요. 물론 때리고 미는 것도 있지만 때리지 않고 링으로 그런 제스처들 미는 사람들 있잖아. 그거는 이제 스킬과 눈빛과 그런 압도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프로에 대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 덩치 큰 사람은 프로가 아니야. 100%지죠. 그냥 0.1의 확률이 없다고 봐요 저는. 0.1% 정도는 되겠다. 뭐 럭키 펀치 맞을 확률이 없다. 근데 맨주먹이면 시작하고 페이크 제스처 빵 끝나니까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복싱이니까 복싱 글러브를 끼고 항상 스파링을 한 느낌이랑 그 다음에 상남자 주식회사 대회 나가가지고 MMA 글러브 끼고 했을 때랑 복싱 글러브는 일단 많이 울리고 머리가 데미지도 있는데 뇌가 울리는 느낌? 바디 맞아도 바디가 철렁하고 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MMA 글러브는 맞으면 그냥 여기 깨지는 느낌? 그냥 맞는 족족이 뻑 이런 느낌이 나요. 그냥 겉에 외상이 심한 느낌? 그 다음에 뇌는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탁 한 번 흔들리는 느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기는 게 프로지 않을까요? 맞아도 안 아픈 척? 왜냐면 포커페이스 되게 중요하니까.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100% 다 공감할 거예요. 상대랑 하고 있는데 나는 힘들어 것 같아. 폐가 진짜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이제 그냥 포기할까 할 때 똑같은 걸 느끼고 있거든 분명히. 근데 상대가 갑자기 하다가 멘탈에서 진 거야. 힘든 척이나 막 이런 걸 해버렸어. 그럼 얘는 갑자기 에너지 충전이 120% 된다고. 다 차버린다고. 초능력이 생긴다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포커페이스랑 맞아도 안 아픈 척 이거는 진짜 프로의 기본적으로 가져야 돼. 그래야 기본적으로 내가 프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갭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아마추어 프로의 차이는. 전체적인 종목을 비유하자면 아마추어에서 프로 가는 게 나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고, 프로라는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완전 전향을 해서 완전 운동만 하는 사람들을 프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보통 대부분이. 근데 복싱은 좀 다르죠. 지금 시대가 많이 다르게 가가지고. 나는 아마추어 복싱이라 부르는 걸 별로 싫어하거든. 왜냐면 엘리트 복서들이에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프로로 전향을 해서 세계 무대를 누벼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추어 분들이 프로로 전향을 안 하고, 복싱 인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전향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엘리트 생활, 이렇게 뭐 시청이나 이런 그쪽에 직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프로보다 좀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게 많잖아요. 전향을 할 수 없으니까 복싱은 좀 역행이 돼버렸지. 프로가 아마추어보다 오히려 더 못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프로가 이기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섞인 것 같아. 그래서 그 개념이 복싱에는 좀 다르게 적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잠을 자지 않을까요? 한 대 맞으면? 아프게 때리면 아프게 때리겠지. 기절할 때 때리면 기절할 때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프로겠죠. 아픈 데를 때린다, 바디를 때린다 치자고. 근데 뭐 리버를 때렸다, 뒤지는 고통이죠. 그냥 이게 아니거든. 리버가 되게 과학적으로 내가 찾아봤어. 나도 맞아갖고 떨어져 봤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이 간을 때리면 딱 맞잖아요. 그러면 다 머리가 꼬꾸라진 이유가 있대. 과학적으로 빵 치면 이쪽을 타격을 받으면 간이 반대쪽이 이렇게 팽창이 된대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를 막는데, 그러면 인체는 세팅이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뇌로 영양분 공급이나 피 공급이 안 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혈액 공급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심장보다 낮은 위치로 뇌를 떨어뜨려야 된대.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게 땅바닥에 박는 거지. 이렇게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리버샷이 맞으면 떨어지는 거야. 버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체 공학적으로 버틸 수가 없는 거. 보통에 진짜 10초에 절대 회복 안 돼. 혹시 회복되고 일어났다 해도 또 때리면 또 떨어지는 거야. 그냥 툭만 쳐도. 왜냐면 이미 팍 팽창해서 부었거든.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릴 거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간이 부은 상태에 또 치면 또 약하고 또 쓰러지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에요. 한 30초 깔끔하게 회복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맞으면 또 있겠지 바로.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불편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갈비뼈가 깨지지 않는 이상. 일단 운동도 오래 했고, 타고난 데다 운동까지 오래 한 사람들이죠. 대전머스탱은 프로 전적 5전 5승이에요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되게 잘하는 분이고, 양상광이도 9전 있는 선수예요. 되게 잘하는 애야. 이게 일반인이 아니에요. 혹시나 원래 타고난 사람들인데 운동까지 하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전머스탱은 프로복싱 5전 5승, 양상광이는 아마추어 경력 9전 있는 선수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나는 좀 일반 중에 타고났으니까 좀 치고 다녀볼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요 절대. 배운 사람한테는 안 돼. 일단 신체적으로도 있고 멘탈적으로도 있는 것 같아. 신체적으로는 일단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가동성이 좀 타고난 분들이 있거든. 딱 봐도 얘는 운동신경이 기가 막힌 친구야. 갑자기 뭘 또 탁 다 봐도 막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 막 달리기도 엄청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좀 육체적으로 타고난 친구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멘탈적으로는 긴장을 좀 안 하는, 링에 올랐을 때 긴장을 하고 힘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 꿈에서 싸우면 주먹이 막 이렇게 붕 이래 나가잖아. 와 뭐냐 진짜로? 이게 주먹이야?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 긴장을 하고 링에 올라가면 그 느낌이야. 우와 씨 뭐지 뻑 오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 뭔지 알겠죠? 긴장을 안 하는 게 멘탈적으로 타고난 사람, 요거 두 개가 겹쳐지는 애들이 진짜 무서운 애들인 것 같아요. 100% 맷집은 타고나는 거지. 내가 잘 때리는 게 부족하지만 맷집은 진짜 나는 1티어 자신 있거든. 그건 중요한 것 같아. 목도 굵고, 나는 몸이 태어날 때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손목도 굵고 발목도 굵고 허리통도 굵고 뼈도 굵고 골반도 굵고 다 굵잖아. 그렇게 되니까 맷집이 확실히 좀 타고난 것 같아요. 그 MMA로 갔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MMA 쪽으로 갔다 그러면 돌감자도 빠지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피지컬이 말이 안 돼요. 나랑 할 때가 135kg에 195가 넘었거든. 그거 사람 몸이 아니야. 그거 딱 운동 엘리트 출신이잖아. 유도. 그 사람이 아닌 거야. 일단 근육 양이랑 힘이랑 이게 달라. 근데 좀 더 빨리 지치는 건 있겠지만, 만약에 초반에 붙었는데 그걸 진짜 타격을 못하나 쳐도 막 맞고 들어가고 잡았어, 엎었어. 근데 몸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양상광인이 100kg야 근데 돌감자가 135kg야 근데 이렇게 하다가 그냥 들어갔다 쳐. 예를 들어서 카프킥이나 로우킥을 다 버티고 한번 쳤을 때 그냥 테이크 다운했는데 제대로 먹혀버렸어. 그러면 상황을 모르는 거거든. 135kg를 100kg인 양상광인이 유도를 배운 엘리트 선수를 뒤집기가 쉬울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피지컬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무주 사이클 박형우 선수, 돌감자 있고, 그 다음에 양상광인 있고, 그 고릴라까지 4명 딱 꼈을 때 박빙인데? 발차기 들어가면 형우가 이기고, 어퍼트라고 위에 상위 포지션이면 돌감자가 유리하고, 근데 돌감자랑 고릴라랑 했는데 고릴라가 하위 포지션이지만 그래플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음 바꿔 꺾어보면 고릴라가 이길 것이고, 광희는 스탠딩 상태에서 가장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고. 재밌다 이거.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근데 순위 못 이겼어. 근데 확실한 건 발차기는 형우가 진짜 무섭거든. 뒤차기가, 형우가 마지막 경기 GFA 002 대회 나갔을 때 그 전에 일반 아마추어 경기를 갔어요. 입식 경기인 것 같아. 거기서 뒤차기로 상대 갈비뼈 3개를 날렸더라고. 근데 형우가 110kg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그 몸무게 뒤차기로 상대를 떨어뜨린 거는 스피드가 어마어마한 거거든. 근데 태권도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 빨라서 안 보여. 내 컨텐츠 중에 태권도 엘리트 상비군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컨텐츠를 한번 찍었는데 그 친구가 내 앞에서 돌려차기를 했단 말이야. 내가 진짜 반응 속도가 빠르거든. 근데 돌려차기를 했는데 안 보였어. 이게 돌려가지고 뒤꿈치하고 나를 이렇게 헤드기어를 빵 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반응을 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더라고. 그렇게 빠르단 말이야. 그럼 뒤 돌려차기 한 걸 내가 받고 반응이 안 된다 이거지. 나만 안 될 수 있지만 빨라. 대부분이 다 맞아. 근데 그런 건 헤비급 피하기가 힘들잖아. 백스텝 하기 무거우니까. 만약에 그 반응 늦게 하고 맞으면 갈비뼈 다 나가는 거거든. 자꾸 돌려서 내가 얘기하는 게 말을 못 하겠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나는 배우고 싶었던 운동 중에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복싱, 레슬링, 그 다음에 주짓수, 이거를 배우고 싶었어요. 이거 세 개가 가장 좀 배우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타격을 좀 하고 싶으면 복싱이고, 근데 복싱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풀려요. 왜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가 타격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스트레스가 풀려. 샌드백을 때리면 스트레스가 되게 풀려. 이게 있는 것 같아. 복싱은 나는 맞는 게 싫어가지고 복싱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근데 복싱이 나는 한 3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샌드백을 쳐서 자기 만족을 하는 복싱이 있거든. 스파링 하기 싫어 안 해도 돼요. 나 시합 안 나갈 거면. 그러면 막 그 샌드백만 쳐도 스스로의 만족감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거든. 야, 나 멋있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멋있는 것 같아 해서 오는 만족감, 그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강해지는 거야. 운동도 많이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서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스파링만 하는 그 정도의 또 복싱이 있고, 대회를 준비하는 또 선수의 복싱이 있고, 크게 3가지로 나뉘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좀 겁먹지 않고 복싱을 좀 쉽게 다가섰으면 좋겠어요. 복싱이 1번, 나는 그 다음에 레슬링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2번 레슬링, 3번이 주짓수. 이렇게 나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똑같이 운동을 했다? 그러면 재능 플러스 노력, 이게 1번이고, 근데 재능 있는 사람이 노력형보다 운동을 안 한다? 노력형이 무조건 1번. 노력형은 이기기 힘든 것 같아. 제일 센 것 같아요. 오대장? 나는 매일 복싱 시작할 때 사업하고 있던 걸 접고 이제 복싱만 했기 때문에 하루에 점심, 저녁 타임 2타임, 강남에서 일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걸었기 때문에 이런 열정은 있으니까 노력 중에서는 누구한테 좀 처지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 생체 나갈 때였거든. 생활체육 나가는데 그 정도로 연습을 했으니, 그 정도 열정이 조비트립 따지면 오대장? 1등? 아, 진짜 이거는 그냥 뭐 정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가지고 그냥 딱 그런 재밌는 if 그런 느낌으로 하자면, 제가 윤영빈 형님이랑 스파링을 한번 해봤거든요. 복싱 2달 정도 됐을 때 같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영상이랑 볼 때랑 완전 달라요. 키도 엄청 크시고 덩치가 너무 크셔가지고 난 조그맣게 봤거든요. 너무 크셔가지고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딱 주먹을 링에서 섞어보면서 바로 느꼈어요. 진짜 나는 좀 연예인이니까 내가 5천 전이나 했던 것처럼 약간 좀 재미로 그런 허세를 넣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더라고. 진짜더라고. 맞아보거나 같이 몸을 섞어보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 내가 때렸을 때 상대의 반응, 그 다음 나를 때리는 상대의 기세, 이런 거를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아, 무조건 진짜 지역장이 맞구나. 진짜 난 100% 맞을 것 같아요. 느꼈어. 안 꺾이더라고. 때렸는데 그 꺾이는 타이밍과 꺾이려고 할 때 그런 느껴지는 기세가 있거든. 와, 끝까지 들어오더라. 이렇게 느꼈어요. 아, 엄청난 게 있다. 진짜 그 기세가. 왜냐면 진짜 그쪽 그렇게 학교 순위를 다루거나 할 때는 기세가 되게 먹어주고 세는 거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꼈어. 어마어마해요. 줄리엔 강 피지컬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완전 사기캐니까. 근데 걷다가 잘생겼잖아. 아, 반칙인데 피지컬도 너무 어마어마하고 그 격투기까지 했고, 자기 친형이 격투 선수였잖아요. 누구야? 데니스강. 우리나라 MMA 1기죠. 너무 좋아했어요. 나 고등학교 때인데 그분 인기 진짜 많았지. 그 다음에 마동석. 지금 피지컬에 전성기 체력이라 치면 마동석 님이지 않을까. 근데 마동석 님은 옛날에 사진 보면은 막 날씨적 몸 엄청 좋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피지컬이면 좀 밀릴 것 같은데, 지금 피지컬에 그때 전성기 체력을 가지고 있다면 마동석 님도 마크 콜먼 그 트레이너까지 하셨더라고. 그래서 2등?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등은 강호동 님이지 않을까. 강호동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전성기 때, 솔직히 강호동 전성기 때를 보면 그 누가 건들 수 있냐고. 고등학교 때 청바지 입고 흰 남방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이만해 사람이. 얼굴이 이만하고 몸이 이만해. 그걸 누가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와, 아, 난 쳐다볼 수도 없을 것 같아. 진짜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강호동 님이 압도적으로 1위일 것 같고, 농구는 어마어마하고 되게 굉장한 피지컬을 갖고 있지만 격투를 안 배우니까. 왜냐면 이게 맞는 게 적응이 되는 것 같아.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거든. 손가락이 오면 눈을 감잖아요. 얼굴을 맞으면 돌리게 되는 게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이거를 이기는 게 훈련에 좀 필요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선수들이나 운동을 좀 하시는 복서들은 얼굴 안 피하고 그냥 막잖아.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서장훈님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격투를 안 하셨으니까 얼굴에 타격에 대한 적응이 안 돼 있을 거라고. 한 대 맞으면 돌린다고. 그러면 카운터를 맞기 쉽잖아요. 그래서 난 안 된다고 하는 거. 근데 이거를 장착하면 완전 달라지지, 얘기가. 이거 하나만 장착해도 얘기는 달라져요. 내가 바라는 기준 딱 이거 하나였거든. 기본적으로 이게 피지컬이 엄청 큰 사람과 프로가 했을 때 왜 지냐는 이거 딱 하나였어. 너 얼굴이 안 닿으면 어떡하지, 주먹이? 얼굴이 안 닿으면 서장훈님이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이게 때리지를 못하잖아, 얼굴을. 안 맞는데? 내가 돌감자 얼굴 때리려도 잘 안 맞더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주먹이 안 맞아. 그게 있네. 못 때리네. 때리기만 때리겠네. 때리기만 때리겠어. 바꿀게요. 서장훈 이길 것 같아요. 생각을 못했네. 얼굴이 맞질 않겠구나. 강호동. 아, 마음 아프다. 우리 강호동 형님이 MMA로 다녔을 때 그러지 않을까? 아까 내가 말했던 안면 타격에 대한 적응이 안 돼 있어서 돌리면 카운터거든, 무조건. 얼굴 돌리면 얼굴 안 때리고 바디를 때려도 그냥 바로 떨어지니까 이거지 않을까. 안 잡히거든, 잘. 예를 들어서 내가 해볼 때 진짜 놀랬던 게, 물론 내가 둔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일반인 중에서는 솔직히 탑티어 중에 하나니까. 근데 내가 놀랬던 게, 인천시에서 운동할 때 이나대 복싱 선수 중에 한동헌이라고 있어요. 되게 잘생겼고 몸무게가 85kg 정도 나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근데 걔가 또 아웃복서야. 얘 또 사기 캐릭이야. 잘생겼다고. 근데 걷다가 아웃복서라고. 근데 늘씬늘씬하고 잘생기고 하얗고 막 이래. 근데 링에서 내가 했는데 진짜 한 대도
못 때리는 거야. 아니 내가 정면으로 쫓아가는데도 뒤로 백스텝을 하고 하는데 링을 몰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러냐? 다 나와. 얘를 가둬야 되는데 가둘 스킬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정면으로 달려가는데 백스텝 하는 애를 못 잡아.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이제 프로와 일반인의 차이인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백스텝을 못 잡아. 그러다가 들어오면 이게 퉁 치면은 빵 되는 거야. 와 씨, 뭐냐 이거. 그렇게 되더라고. 이럴 수 있지. 잡으면 이긴다 할 수 있지만 잡으러 올 때 맞아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떨어진다고. 그래서 계속 맞으면 못 버티죠. 턱은 맞으면 떨어졌다 일어나도 떨어지게 돼 있거든. 턱은 그냥 바로 커트. 세게 맞으면 블랙아웃 오고 턱 맞으면 그냥 맞는 순간 시선이 막 이렇게 흔들리거든. 눈 딱 떠보면 갑자기 막 천장이 여기 있고 막 어디 뭐 돌아가는 거야 막 이게 막 방향 감각이랑 몸에 대한 기능이 다 마비되는 것 같아요. 뇌가 그냥 거꾸로 뒤집어지는 느낌? 위 아래 양 옆에 구분이 안 가. 그래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뿡 떨어지는 거지. 3위는 마동성님이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마동성님은 복싱을 엄청 오래 하셨으니까. 왜냐면 MMA가 껴버리니까 이게 어렵더라고. MMA가 껴버리면 진짜 복싱만 했으면 MMA 끼면 그냥 힘들더라고. 물론 케바케가 있겠지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굳이 따지자면 마동석님이지 않을까. 그 정도 순위가 될 것 같아요. 1위 줄리엔 강, 2위 윤영빈, 그다음에 3위 마동석, 4위 강호동. 그렇게 딱 정리하면 이쁘지 않을까. 몸을 쓰는 싸움은 솔직히 강호동님이나 마동석님이 둘 중에 따지자면 마동석님이 1위. 왜냐면 복싱이 거리 싸움이나 수싸움에서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걸 갖고 있지 않나. 주먹 2개로 이겨야 되니까 진짜 머리 잘 써야 되거든. 파이큐 아이트가 진짜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얘가 가드 치면 때릴 수 있는 몇 군데 없어. 그냥 가드 풀고 때려야 되잖아. 가드를 내려오게 하려면 수를 몇 개를 써야 되는 거야.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파이트 IQ가 되게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복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싱 수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주먹으로 했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완벽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복싱이랑 그래플링 둘 다 가능하니까. 타격과 그래플링 가능하니까 엄청 유리하지. 그리고 레슬링은 주짓수 방어가 어진간히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전 다르지만 어느 정도 종목이 비슷하니까 방어라든지 태클이라든지 넘기는 거라든지 유리하니까 어느 정도 방어는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복슬러면 제일 무섭지 않을까요? 무에타이 주짓수? 무에타이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로우킥이 맞으면 치거든 진짜. 버티고 걸로로 잡으러 온다? 와 힘들거든. 진짜 보드 안 끼고 하면 죽죠. 그 다음에 진짜 무에타이 오랫동안 정통으로 배운 사람들 걸어올 때 거기다가 무게중심이 올라올 때 차서 걸더라고. 그럼 넘어지니까. 그런 걸 보면 무에타이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또 보면 무에타이가 유리한 것 같아요. 발차기가 일단 사정거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도 좀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불리한 게 좀 많죠. 근데 이거는 확률이지. 이것도 케바케고. 나는 복싱 이겼으면 좋겠지. 복싱을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진짜 이 로우킥 잠뱅이로 만들 수 있는 링 안에서 한다면은 복싱이 그리고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뭐 백스텝과 전진 스텝이 어마어마하다. 날라다닌다. 이것도 로우킥을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의 하나고 맞고 들어가는 진짜 막 인파이터인데 막 어마어마하다. 한 번에 끝내는 스타일이다. 타이슨이다. 그럼 또 얘기가 또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이러네. 뭐 결정을 잘 못 내리나 내가? 뭐 하나를 못 찍냐? 그러네요. 김동현? 1번이죠. 절대적인 1번이지 않을까요? 내가 봤을 때 이길 사람이 없죠. 피지컬, 뭐 체력, 지금도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불가능이죠. 확률이 불가능이죠. 저는 그 줄리엔 강 그분이 김동현이랑 하면 뭐 자기가 운동 어느 정도 하면 이길 수도 있는데 그건 봤을 때 0.1%? 진짜 확률이? 내가 봤을 때 0%인데 세상에 100%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0.1%? 굳이 주자면 불가능. 김동현이 99.9% 이기죠. 피지컬이 아니 너무 크고 너무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지금도 운동 계속 하고 계시고 둘 다 뭐 전성기 때라 해도 체급이 다르잖아요. 일단 둘 다 최고 파이터고 체급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나는 김동현 승이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둘 다 똑같은 기량을 갖고 있다면 체급이 무조건 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체력을 갖고 있어. 내가 이 사람을 태클할 때나 방어할 때나 힘이 드는 게 그 몸무게 차이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들잖아요. 그럼 체력이 더 빠질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이제 그걸 무시 못 하거든.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격투기는 체력이 센 사람이 이기는 확률이 많더라고. 체력 안 좋으면 끝이니까. 왜냐면 내가 강펀치를 10대 날릴 수 있는 거나 100대 날릴 수 있는 거나 완전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난 3분 동안 싸우는데 3분 내내 강펀치를 후들려 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어. 그럼 얘는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이 없거든. 지는 거야 그냥. 100대를 다 피할 수는 없잖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앞으로 동향을 얘기 한번 해보자면 저는 시합을 한번 더 나가고 싶어요. 근데 좀 제대로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운동을 좀 본격적으로 쉬지 않고 몸을 6개월 이상 만들어서 뭔가 재밌는 또 컨텐츠를 또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또 운동을 해보고 싶고 옆에 또 도와주고 함께하는 친구들이 그 사이에 또 많이 늘었어요. 내가 또 막 일만 하고 그러진 않거든. 일하다가 또 연락 와서 연결되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 또 같이 뭔가 방향이 맞을 것 같으면 또 만나고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인천에서 운동하고 있는 그 체육관 관장하고 있는 전찬영이라고 옛날 국가대표 복싱 했던 친구 헤비급 그 친구도 마음이 맞아서 뭔가를 또 할 수 있는 그걸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일을 또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제한급이라고 해야 되나 국가대표 13년인가 14년 차 그 친구랑도 또 한 번에 만나가지고 좋은 일을 좀 같이
같이 해보자고 얘기도 많이 나눴고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운동에 도움을 받고 같이 컨텐츠도 찍고 뭐 시합도 좀 나가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할 수 있는 게 내가 10년 남았다면 진짜 레슬링, 주짓수 다 하고 싶은데 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길어봤자 한 3, 4년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 많이 해서 좋은 훈련을 좀 하고 싶은데 그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네. 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연결되는 사업 파트너들이나 좋은 업체들이랑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운동을 너무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제 입장에서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불가능을 뚫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프로인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운동을 하면 할수록 현실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프로들 진짜 운동만 하는 프로들 정말 너무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대단해요. 진짜 좋아하는 걸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운동만 하는 거잖아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그걸 못했으니까 지금 일과 운동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남자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또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수준이 많이 오르지 못한 이유도 뭐 일이라는 핑계를 대고 자꾸 일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멈춰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한번 돌파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빨리 어느 정도 좀 자유를 얻어가지고 운동에 좀 전념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팀을 꾸려가지고 제대로. 요즘 유튜브를 보면 내가 무서운 게 되게 많아. 너무 거치는 게 많더라고요. 나는 좀 방향이 완전 다른 유튜브를 하고 싶거든. 인플루언서라는 게 세상에 약간의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 일단 자유는 그냥 거의 다 제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포기하고 시작한 거거든. 웬만한 자유는 포기한 거라고.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 침을 뱉는다든지 원래 흡연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5년 전에 복싱을 딱 끊으면서 바로 그날 끊었거든요. 엄청 애연가였는데 담배를 바로 끊었어요. 그건 뭐 보여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운동을 내가 늦게 시작했는데 이기려면 그 방법도 무조건 돼야 된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끊는 것도 있지만은 끊으면서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내가 운동을 한답시고 복싱을 좋아한답시고 밖에서 막 이렇게 흡연을 하면 뭐라 생각하겠냐고. 안 좋잖아 이미지가. 그 정도는 포기해야 되는 게 인플루언서인 것 같아요. 밖에서 내가 뭐 야이씨 뭐 이렇게 큰 소리로 안 좋게 술을 먹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밖에서 침 뱉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행동까지도 발라야 되고 되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거든. 근데 요즘 보면은 너무 무서운 방송들이 많아요. 왜냐면 10대들이 보잖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내가 큰 또 계기들이 또 필요하잖아. 살면. 무서운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체육관에서 복싱을 딱 갔는데 핸드랩을 메고 있었어요. 진짜 엄청 조그마고 귀여운 친구야. 애기야 애기. 12살이었던 것 같아요. 쭈뼛쭈뼛해. 앞에서 계속 왜? 이랬더니 저 혹시 오 대장님 아니세요? 이러더라고. 우와 너무 어떡해? 그 격투기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야. 고맙다. 몸이 예쁜 그 복싱 아냐? 열심히 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와 내가 방송에서 약간 좀 방송을 위해서 막 이런 거 했던 거 아마 존라고 막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아차 싶은 거예요. 좀 방송이니까 좀 더 하려고 했던 거 있었거든. 왜냐면 약간 좀 자극적인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오히려 더 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는데 아차 싶은 게 얘네들이 보잖아. 근데 이런 매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면 얘네들도 뭐 그런 X라는 X발이라는 막 이런 말을 쓸 거 아니에요. 아차 싶은 거야. 내가 이런 아들을 낳는데 격투기를 복싱을 좋아해서 보는데 당연히 볼 거 아니에요. 연관돼서 뜨니까. 그러면 부모가 봤을 때 야 너 뭐 봐. 야 너 오대장 이런 거 보지 마. 했는데 나는 솔직히 지금 다 보여줄 만한 게 없거든. 너무 안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내가 봤을 때 너무 자극적이야. 근데 너무 도파민만 자극하는 거지. 근데 그래야 보니까 그건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그런 걸 조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야 오대장 거 봐. 오대장 건 봐도 돼. 그런 계기를 좀 느끼고 그런 게 좀 하고 싶다는 욕심이 들더라고. 사회적인 메시지를 그런 걸 좀 던지고 싶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자극적인 걸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좋은 뜻을 품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유튜버에도. 근데 뷰가 안 나오면 힘이 없어져. 그러면 끝이야. 그럼 아무도 안 알아주면 바보가 되니까 이걸 계속 할 수가 없다고. 힘이 안 생기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전업도 할 수 있고 뭔가 계속 컨텐츠를 꾸려나갈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되게 이런 딜레마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보는데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그 컨텐츠를 짜감으로 방향을 짜가는 거에 대해서 이런 방향이 맞나 저런 방향이 스스로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계속 멈출 때가 많았어. 유튜브를 계속 텀을 가지는 게 일 때문에도 있지만 방향을 확실히 잡고 가야 될 것 같더라고. 늦어도 괜찮아. 그 대신 확실하게 가자 이거였거든. 그래서 항상 직원분들 다시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할 때도 방향에 대해서 항상 회의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뜻을 갖고 이렇게 갖고 싶다. 그럼 항상 직원들 뷰가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요 대표님? 안 보면 땡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딜레마에 빠진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거냐 저거냐 섞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섞일 거냐.
아니야. 자극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도파민만 쫓아가지 말자. 그러니까 컨텐츠가 어려워져. 재밌는 게 없어. 옛날에는 누구랑 한다는 것만도 이슈가 됐거든. 근데 요즘은 한다는 것도 이슈가 안 돼요. 쟤를 어느 정도까지 까야 되고 도발을 하는 게 선을 거의 끝판까지 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봤을 때 지금 선은 진짜 좁히기 전까지 온 거지. 시합 전에 좁혀가지고 뭐 진짜 이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극을 느끼는 거야. 이게 도파민 적응이 되잖아요. 이 정도의 격투는 이미 사람들이 적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선수랑 한번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좋은 시합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안 봐. 관심이 없어. 뷰가 안 나와. 근데 어느 정도 나도 트래시 토크랑 막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페이스오프 때 어느 정도 자극은 있어. 당연히 흥분되고 긴장되고 하는데 와 이거에 선을 못 정하겠어. 아직도 난.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나는 이미 10년의 계획을 다 짜놓고 있거든. 유튜브 컨텐츠와 방향과 내가 하기 위한 컨텐츠들 다 10년 동안 정해놨는데 여기에 중간중간 계속 바뀌는 게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트렌드가 늦으면 쫓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만 하는 컨텐츠가 될 거고. 근데 컨텐츠 찍을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찍는 촬영팀이 필요하고 직원도 필요하고 돈이 많이 무시할 수가 없거든. 엄청 세거든. 왜냐면 고정 지출이잖아. 이 고정 지출은 진짜 제일 무서운 거야. 한 번 딱 할 때 돈이 들고 다음에 안 드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고정 지출이 들어가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계획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계획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지. 트렌드가 분명히 한 달 전까지는 만들어놨던 게 이거면 한 달 뒤에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바라는 거야. 그러면 이 컨텐츠는 내가 못하는 컨텐츠가 되더라고. 그러면 더 많은 게 더 가미가 돼야 되는 거야. 다 필요 없어. 내 수익과 돈만 필요하고 내 유튜브만 뜨면 돼 하면 난 지금도 뒤집을 수 있지. 진짜로 지금도 뒤집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나는 한 명이라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나는 그게 하기 싫더라고. 그런다고 지금 사람들이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많은 걸 포기하고 한 거니까. 근데 또 나같이 한 명쯤은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른 자극을 좀 주고 싶다. 근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안 그러면 10대들한테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다르게 갈 수 있겠더라고. 나는 그런 건 원치 않거든. 왜냐면 위치가 내가 엄청 유명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바늘에 끼었으면 오른 게 아니라 그 바늘에 끼어 있으면 한 명은 그런 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과 다른.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항상 고민이 많아요. 사람들이 왜 자꾸 너는 했다 말았다 하는데 하면서 방향을 잡는 건 맞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해야 돼서 하는 컨텐츠를 하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그냥 아싸리 멈춰. 그래서 차라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키워서 그냥 돈으로 더 많은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고 계속 구독 탈퇴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